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령술을 해봤다가 인생 종칠 뻔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흥분이 가시질 않고 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세요. 현재 자취 중인 대학생입니다. 당연히 남자입니다. 자취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 지루합니다. 사는 곳에 친구도 없어서 놀 사람도 없고요. 3일 전에 저는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고 강령술을 찾아봤어요. 뭔가 귀신이랑 대화할 수 있으면 초능력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덜 떨어진 생각으로요. 예지 능력 같은 거요. 그래서 했어요. 검색하자마자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순서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거울 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시간은 새벽 3시였습니다. 이건 정확히 기억나요. 그게 방법이 거울의 주변부에다가 눈에 초점 맞추고 3분 정도 응시 후에 불을 끄고 다시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대충 널 보고 싶다 막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종이에다가 어떤 한자가 있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베껴섰어요. 그리고 그 아래 놔뒀어요. 근데 이 강령술을 제가 잘 찾아보지 않고 귀찮아서 그냥 무작정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해봤는데 진짜 소름 끼치는 게 거울 주변부에 입김 같은 서리가 끼는 거예요. 이날 진짜 선선했는데 왜 서리가 낀 건지 갑자기 진짜 귀신이 거울에 입김을 부는 건가 생각하고 무서웠는데 솔직히 호기심이 땡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입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갔구나 생각하고 그냥 불 다 시키고 게임하다가 잤어요. 근데 꿈에 진짜 이건 리얼인데 배에 칼자국 있고 피 흘리는 여자 꼬마가 꿈에서 저를 불렀어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유치원 다닐 나이 정도 돼 보이고 옷색은 노랑에 초록. 그냥 얼굴은 무표정한데 내 이름 부르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가다 보니까 꼬마의 손에 빨간 끈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가다 멈추니까 꼬마애가 달려왔어요. 그래서 꺼지라고 말하면서 뒷걸음질 치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꿈속에서 꼬마 여자가 진짜 가까이 왔는데 배랑 가슴 목 허벅지에 칼침을 열군데 넘게 맞은 게 보이는 거예요. 난 밀어내려고 발악하다가 갑자기 문이 쾅쾅거렸어요. 난 문이 쾅쾅대는 소리도 꿈인 줄 알았다가 갑자기 우리 옆집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죠. 괜찮아요. 학생. 잠에서 깬 다음에 그 아저씨한테 사실대로 털어놨어요. 진짜 식은땀이 오지게 나고 아저씨한테 털어놓으니까 무서운 게 좀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그거 꼭 해결하고 자라고 하고 자기 집으로 갔죠. 난 손 떨으면서 모바일로 다시 그 블로그에 갔어요. 다시 보는데 맨 마지막에 귀찮아서 안 읽은 주의사항에 꼭 그 부적을 태우고 끝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부적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핸드폰 잃어버린 것 마냥 찾아보니 이불 속에 있었죠. 왜 이불 속에 있었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식은땀이 줄줄 나고 손도 부들부들 떨렸었죠. 그 부적을 화장실에서 태우고 나서 이 얘기 친구들한테 하니까 진짜 시큰둥하더라고요. 강령술 진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꿈꾸는 동안은 진짜 무서웠습니다. 찾아보니까 전운이 억세게 좋았던 편이라고. 대부분 마무리 안 하고 강령술 끝내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데 전 진짜 운 좋게 옆집 아저씨 때문에 마무리가 가능했던 듯 해요. 어제도 선잠을 자긴 했지만 꿈에서 그 꼬마 여자는 안 나왔어요. 강령술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밤에는 아직도 무서워서 신나는 클럽 노래 리믹스 크게 틀어놓고 잡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릴 때 놀이터 괴담. 제가 6살 때의 일입니다. 집 앞에 놀이터가 있어서 매일같이 아침에 밥 먹고 달려나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듯 얼굴을 모르는 아이여도 함께 뛰어놀다 보면 금세 친해지곤 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이는 놀이터의 풀숲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 항상 서 있곤 하였습니다. 뭔가 다른 것도 같이 하며 놀았을 법한데 그 아이와 나눈 대화는 모두 그 나무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걸로 제 기억에는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의 오른손에는 항상 못들이 박혀 있었고 키에 늘어붙은 붕대가 아무렇게 감겨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왜인지 피를 보았는데도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았고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던 기억도 납니다. 너 손 왜 그래? 되게 아플 것 같다. 안 아파? 그 뒤로도 그 아이는 쭉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저의 자전거도 타보겠다며 즐겁게 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상태로 계속 지낸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이죠. 물론 이제 더 이상 그게 실제로 있던 일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어릴 적에 꾼 꿈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인지조차 확신이 안 서지만 얼굴도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나는 그 아이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사 간 집의 앞에도 놀이터가 있어 10층 저의 창문 밖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이때는 초등학생이었고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며 놀이터는 예전만큼 찾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밤에 잠을 자는 걸 싫어해서 초등학생 주제의 새벽 라디오를 듣다가 2시쯤 잠에 들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2시까지 라디오를 듣다가 끄고 본격적으로 잠을 자보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고요한 적막감이 감도는 와중에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소리였습니다. 서로 이름도 부르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는데요. 당시에는 그저 나도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놀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새벽에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창문 밖을 볼까 하는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무섭다거나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밖을 봤다가 그 아이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밖을 쳐다보지는 않고 항상 혼자 부러워하다 잠들었었습니다. 새벽 2시에 한두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아무리 고요한 새벽이라지만 10층 방 창문 바로 밖에서 아이들의 소리라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창문 밖을 확인하지 않은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태원의 집 귀신. 예전 이태원에 살 때 일이다. 유독 다른 집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반지하 방이 있었는데 사회초년생이었던 나는 집을 구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빨리 귀찮은 이 과정들을 얼른 해치우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부산에서 올라와 급히 살 곳이 필요했으므로 별 생각 없이 가격만 보고 얼른 계약 후 친구와 함께 들어가 살게 되었다. 막상 들어보니 이 집은 금이간 벽 사이로 들어오는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주 슬고 가장 큰 창문 바로 앞에는 늘 차가 주차되어 가끔 방 안으로 배기가스 냄새가 들어오기도 하는 등 애로 사항이 많은 집이었다. 왠지 모르게 우중충하고 흑백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집에 들어서면 내 눈의 채도도 낮아지는 묘한 느낌이 들었다. 이래서 월세가 싼 집이구나 대충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가자는 생각에 적당히 이해하며 익숙해지던 쯤이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좀 더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의 문제가 생겨버렸다. 밤 9시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방문을 열었더니 소파에 누가 앉아있는 것이다. 불 꺼진 방의 창밖 가로 등 불빛 때문에 실루엣만 보이는 정도였는데 다른 친구가 놀러와서 기다리다 잠들었나 싶어 불을 켰더니 또 아무도 없다.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쳤지만 그날은 너무 피곤하기도 했으므로 요즘 몸이 허해서 헛것이 보이나 보다 정도로 넘어갔다. 그런데 종종 밤늦게 퇴근한 날은 방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꼭 누가 앉아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흠칫 놀래서 불을 켜면 또 아무도 없다. 다시 불을 꺼도 없다. 잔상처럼 처음 들어왔을 때만 딱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환장할 노릇이었다. 지나가는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본 적도 있는데 재미있는 괴담 정도로 치부하여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하긴 대부분이 또래 나이였으므로 딱히 해결책이 있을 리도 만무했다. 것도 익숙해지니 두려움도 차츰 사라져서 왠지 나타날 것 같은 날은 소파 쪽을 보지 않고 불부터 켰다. 그렇게 익숙해지고 잊혀지나 하던 즈음 엄마에게 이야기해볼까 하는 생각에 전화로 설명을 했더니 대뜸 집 귀신인가 보다 하신다. 해를 끼치고 그러진 않지만 그냥 그 집에 원래부터 살던 귀신이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치를 보낼 때 부적 2장도 같이 보내왔다. 한 장은 방문이에다가 붙이고 나머지 한 장은 지갑에 넣어 다니라고 한다. 그런데 부적을 쓰고 난 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더 이상 그 실루엣은 내 방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같이 살던 옆방의 내 친구가 그 이후로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것이다. 부적을 썼다는 말을 그 전에 하지 않았는데 묘하게도 딱 부적을 쓰고 난 이후에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요즘 부쩍 자주 가위에 눌린다면서 아예 잘 때 손에 효자손을 쥐고서 잔다고 한다.
가위에 눌리면 손에 힘을 줘서 휴자손으로 자기 몸을 쳐 일어나기 위함이라고 했다. 고민하다 부적을 치웠다. 이후 몇 차례 더 가위에 눌렸다고 했지만 점차 사라지는 듯 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로 점차 자주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이상하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날이 많아졌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집 귀신이 노하여 우리를 이간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튼 결국 우리는 조금씩 사이가 멀어져서 결국은 따로 나와 살면서 반년은 연락도 안 하다가 지금은 또 관계를 회복하고 같은 동네에 이사와서 자주 만나며 살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